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1억 내놔.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1억 내놔라고 죽음이 씨로부터 기상천외한 내용 증명이 도착했네요. 재밌어 보이네요. 저한테 맡기시죠. 트러블 버스터! 당신만을 위해 매일 요리할게요. 라는 말을 듣고 결혼했는데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거의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게 되었다. 내 이름은 아카시. 그렇군. 대충 둘러대고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화를 내더니 결국엔 위자료 청구까지 하는구나. 말해두겠는데 아카시가 꺼낸 말이니까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그러니까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1억. 1억? 3년 동안 손도 못 대게 쓰면서 나한테 무슨 유책 사유가 있다고? 아내인 나를 즐겁게 못해줬으니까 유책 배우자 맞지? 그런 것도 모르는 비상식적인 부분이 싫은 거야. 아 그래? 근데 어쩌나? 미안하지만 위자료는 못 줘. 아니 지금 상황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나쁜 건 당신이잖아. 뭐? 대체 왜? 보통 위자료는 연약한 여자가 받는 특권이잖아. 위자료는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난 이번에 이혼 사유를 장기 스킨십 거부로 밀고 나가겠어. 스킨십 거부는 이혼 사유로 충분하니까. 재산 분할에 관해서 나 절대 양보 안 할 거야. 양보해야만 할걸? 뭐? 왜 재산 분할까지? 이 집은 내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거라 이건 공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지. 나도 3년은 여기서 살았으니까 권리가 발생한다고 거주권 같은 거 말이야. 그건 철거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이야기고 이혼하면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니까 거주권 같은 건 안 나와. 그럼 적어도 저축한 돈은 전부 내놔야지. 당신 뭐 도적이야?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지. 협박이라도 하시게? 아니, 난 그저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야. 참나. 나한테서 돈을 빼앗아가고 싶거든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불륜 상대 케이시로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뭐? 응? 응? 피우고 있잖아 바람. 아니, 맞지? 나 이제 일하러 가봐야 돼. 잘 다녀와. 아마 지금 당장 케이시로 군과 만나서 상의하고 말을 맞추겠지. 거미줄 변호사 사무소. 빅뱅!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1억 내놔라고 죽음 씨로부터 기상천외한 내용 증명이 도착했네요. 정말요? 제가 바람 피운 증거들을 들고 있다고 슬쩍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이쪽에서 제시한 증거 사진이 위조라고 주장하네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카시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날조 행위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저쪽에서도 변호사가 붙었다는 건 뭔가 승산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뭐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건 실상입니다. 보자 어디 보자. 그렇군. 상대방은 위조된 증거 사진으로 증거 능력 없음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상대 변호사가 특이하기로 소문난 미녀 변호사 신호 선생님이시네요. 저 어떻게? 재밌어 보이네요. 저한테 맡기시죠. 뭔가 소송 준비가 되었다니 어쩐자니 하고 있으니 상대 측 소송에 날조 행위가 있다면 위자료 증액 안건이 될 테니까요. 제 변호 비용은 상대 측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도구치 선생님의 완벽한 승리를 믿는다. 법률이란 어렵시노 변호사 사무소. 내 말 듣고 있어요? 여자의 적, 난 여자를 힘으로 찍어 눌러서 순종하게 만드는 남자는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있던데요. 전 의뢰인을 믿습니다. 그렇죠, 초금 씨? 네, 물론이죠.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복수를 하다니 너무합니다. 난 그만하려고 했는데 아카시는 매일매일 저를... 스톱 토킹! 두 분 열심히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소! 맞고서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먼저 지금 이 씨가 말씀하신 아카시 씨의 행위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면 진단서 같은 게 당연히 있으시겠죠? 뭐라고요? 당연히 있죠. 자, 츠구미 씨 진단서를. 힘으로 순종시키려 하는 야만인들을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시죠. 왜 그러세요?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신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병원까지는 안 갔어요. why? 왜죠? 이혼을 결심하실 정도인데요. 아마 몸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생긴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 주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말해도 자, 추구미 씨, 저랑 제 방으로 가시죠. 몸에 멍 정도는 하나둘 남아있죠? 저기 도망칠 곳 없이 만들어주겠어. 신우 씨 여기서 버는 건 좀 다른 방에서 저만 볼 거니까요. 전 여자니까 괜찮으시죠? 이기기 위한 겁니다. 저기 10분 후. 선생님 어떠셨나요?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발이었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들은 내용과 너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죽음 이 녀석. 자기가 상처 만든다고 했으면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변호가 힘듭니다. 이미 두 분은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위자료 증액에 동의하셨다고요. 그건 아니 선생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셔서 네, 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다만 그건 당신들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는 왜 안 가셨어요? 생각보다 상처가 깊지 않았고 빨리 나아서요. 상처가 깊지 않고 빨리 낫고를 떠나서 전혀 상처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로 정말 너무했다고요.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 보이셔야죠. 말씀해주신 부분이 전부 허위인데도 네 맞아요라고 진행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명을 쓰겠죠. 지금 당신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은 제로입니다. 남편의 행위가 진짜 사실이라면 그걸 증명할 증거를 주셔야 해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죽음이 일기 같은 거 없어? 일기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있다고 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해. 네 있어요 일기는 있답니다. 그럼 그걸 보여주세요. 일기는 제대로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동요해서 집에 까먹고 두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숙제냐? 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하게. 그 정도로 내가 힘들었다는 증거잖아. 그럼 가지러 다녀오세요. 네? 선생님! 어쩔 수 없잖아요. 까먹고 안 들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3시간 후까지 여기로 돌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일기장 가지러 가는 것뿐인데. 그럼 서둘러 주시죠. 알겠어요. 설마 상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줄이야. 미도구치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일기가 존재한다면 그건 언제든 제시될 증거 중 하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빨리 확인해 두는 게 서로 좋죠. 또 한 가지 사진이 허위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은데. 이건 프로 탐정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시끄러! 프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디지털 사진이잖아. 이런 사진 현재 기술로 뭐든 합성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럼 케이시로 씨는 이 사진이 위조된 사진이고 불륜한 사실은 일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해하게 만든 건 사죄하겠지만 난 당신이 츠구츠구에게서 아니 츠구미 씨가 당신을 상대하기 힘들다는 고민을 들어준 것뿐이야. 츠구미 씨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건 노력 부족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명까지 씌우려 들다니. 그러니까 츠구미 씨가 싫어하지 안 그래? 바람을 정당화시키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륜은 불륜. 그러니까 불륜 아니라고! 사진은 위조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케이시로 씨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카메라는 필름이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죠. 네? 프로 탐정이 사진을 찍었다고. 당신처럼 사진은 가짜다라는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정도 대비는 한다고. 뭐라고? 필름 사진의 위조는 불가능하지. 아, 이것도 위조라고 우길 텐가? 어젠 정말 대단했어. 내 자랑하고 싶은 여자. 어때요? 이것도 위조 맞습니까? 아직도 만족 못하셨다면 이런 류의 사진과 영상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케이시로 씨? 제가 두 분께 들은 이야기랑은 너무나 다른데요. 아니 그게 바람 피운 적 절대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살짝 부풀려서 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불륜에 관해서는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이렇게 되면 케이시로 씨, 츠구미 씨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의뢰인이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셨던 게 되죠.
신뢰관계 형성 불가를 이유로 전 지금부터 당신들의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다른 변호사들을 찾아봐도 다 거절당하고 딱 한 사람 받아준 정의의 변호사 아니었어? 그건 당신들이 말한 일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절 비난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미도구치 선생님,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전 지금부터 케이시로 씨, 트구미 씨의 대리인에서 물러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리인은 할 수 없죠. 저도 이해합니다. 잠깐! 난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일 경우 당신들의 패배는 정해진 수순이죠. 전 패소가 뻔한 변호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그쵸. 스너 선생님은 의뢰인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를 하겠다고 하고 변호료를 받은 후에 타이밍을 보고 그만둘 생각이셨던 겁니다. 오예? 역시 돈이 최고야. 이분은 이런 스타일로 좀 유명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뭐 변호사도 장사니까요. 이번에도 잘 봤습니다, 신호 선생님. 미도구치 선생님, 제가 마지막에 의뢰인께 조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 이번 건은 솔직하게 말하고 아카시 씨에게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할 겁니다. 승패는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더 이상 거짓말하시면 위자료 증액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이 배신자 악덕 변호사! 어차피 일기 이야기도 거짓말일 텐데 지금 츠구미 씨가 급하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일기장 찾았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남편 아카시에게 당한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이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 일기 내용은 한치의 거짓 없는 사실입니까? 지금이 제발! 네, 거짓 없는 제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싶었다. 그 급조한 일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모순이 발견될 테죠. 예를 들면 땡월 땡일에 남편에게 이런 짓을 당했다라고 적혀져 있어도 실제로 그 시간에 상대방은 출장을 가 있었다든지 진술에 모순이 발생해서 금세 일기에 대한 신빙성을 잃게 되죠. 그리고 허라, 이상하네. 이 일기 2년 전부터 쓰였는데 노트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러게, 마치 오늘 산 노트처럼 새 거잖아. 볼펜 잉크색도 필압도 마치 하루에 적은 것 같이 보이네요. 정말 무례하네요. 그건 제가 2년 동안 아카시에게 당해왔던 일을 적은 거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설마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주 금방 가능하답니다. 또 거짓말이었군요. 위증으로 인한 명예훼손, 상대방의 반소 성공, 위자료 증액 확정이네요. 왜요? 신호 선생님 저희를 변호... 신호 선생님은 대리인을 사퇴하셨습니다. 대체 왜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려 했으니까. 다시 거미줄 변호사 사무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법을 수호하는 입장으로서 당신들의 횡포는 절대 용서 못해. 위증죄, 명예훼손 추가 공격으로 당신들에게 거짓말은 죄의 시작이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지. 저기나 역시 아카시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졌어. 잘해보고 싶어졌어? 제발 멈춰, 민폐야. 결혼과 동시에 바로 바람 피우기 시작했지? 아니 그건 외로워서 아카시 일 때문에 계속 집에 없었잖아. 거짓말 집어쳐. 한 달 후쯤부터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빨리 집에 와 있었다고. 나도 한 달은 열심히 했다고. 이게 무슨 동호회 활동이야? 진짜 저 사람은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일시적인 방황이었다고. 난 아카시만을 사랑해왔어. 그가 안아줄 때도 사실은 당신을 생각했었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무슨 논리지? 그가 안아줄 때도라니. 실제로 난 3년 동안 스킨십을 거부당했어. 불륜, 위조, 날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짓은 아니지. 케이시로 씨랑은 헤어질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잘해봐. 잠깐만. 아까부터 듣자 하니 너무하잖아. 빨리 아카시랑 헤어지고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꼬신 건 너잖아. 어머, 그건 바람을 신나게 피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다고. 지금 장난쳐. 내가 제일 좋다면서. Be quiet. 그런 패배 후의 정리는 우리들이 없는 곳에서 따로 해주시죠.
당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바 아니고 전혀 관심 없어. 단 저지른 범죄의 보상은 제대로 지불받을 테니 그렇게 하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연히 케이시로 씨의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밝힐 거다. 잠깐,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뭐? 내 가정을 파탄내놓고 자기만 살아남으시겠다? 어이가 없군. 그렇네. 회사에 들키는 건 어쩔 수 없겠지. 앞으로 아카시를 위해 살아갈 환경으로 모두 바꿀게. 매일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할게. 그리고 밤에도. 울고 싶은 건 나라고. 주고미 씨에 대는 위자료 6천, 재산 분할 없음, 접근 금지 명령. 접근할 경우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처음보다 위자료가 늘어난 거야? 거짓말로 우리를 괴롭혔는지 당연한 결과죠. 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기를 치려고 하셨네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판까지 가야겠죠.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결국 미도구치 변호사의 마지막 선고로 두 사람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빚이 꽤나 커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소박한 생활을 하며 그저 일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부정행위에 1억 5천, 6천의 가치가 과연 있는 걸까? 정말 불륜은 멍청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일 것이다. 불륜이 회사에 들키고 아내에게 들킨 케이시로도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은 케이시로의 아내로부터도 위자료를 3천만 원씩 청구받아 발등에 불이 파워업한 상태라고 한다. 아카시, 열어줘 제발 부탁이야. 나랑 다시 잘해보자. 거절한다. 정말 시끄럽고 넘쳐나는 자기애로만 가득 찬 뇌는 아마도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기억이 까맣게 사라졌나 보다. 그래서 인터폰을 들어 기억나게 해줬더니 순순히 돌아갔다. 그 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건지 수구미는 자취를 감추었다. 난 그 타이밍에 이직을 했다. 심기일전 열심히 해서 이번에야말로 행복을 손에 넣겠다고 다짐했다. 위조는 안 돼. 트러블 버스터즈!